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뉴스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주요 이슈 끝장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끝장뉴스 프라임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들어갈 텐데요. 검사 3인 탄핵안 끝내 기각입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전원일치 기각 결론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먼저 정은혜 의원님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네, 물론 전원일치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의 의문이 있다라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탄핵 소추권 자체가 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남용한다, 남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소추권이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었고 그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고무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랑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 뭐 이런 좀 무논리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감사원장의 검사 탄핵과 그 검사들의 탄핵에 있어서 뭐 계엄의 이유였다, 뭐 그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실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의 이유는 사실은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비리들, 뭐 우리가 또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그 명태균이라든지 뭐 김건희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두 개를 연관지어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그 임세은 소장님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 반열에 있으신 분인데 네. 이 검사 3인 이제 이창수 지검장부터 해서 다 김건희 여사 그렇죠. 사건을 주로 수사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결정을 내려줬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탄핵 사유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 기각에 대해서 좀 오늘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유감스러운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검사 3인에 대해서 당신들이 했던 행위가 합법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기각을 해야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헌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검사 3인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자료 제출 요구도 불성실하게 했던 건 맞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왜 너네들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왜 자료 제출 안 했냐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부러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검찰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부러 안 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예상을 좀 했습니다. 결과를 다 예상하셨어요? 결과를 뭐 많은 분들도 예상을 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헌재 판결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파면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위헌 사유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빌드업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무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무죄라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헌법재판소도 아시다시피 약간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소위 말하면 조금 좁쌀 같은 거는 그냥 일단은 그냥 논란 없게 지나가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8대0, 그러니까 둘 다 8대0으로 전원일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 된다면 윤석열에 대한 그 파면도 이 흐름으로 간다면 8대0으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지점을 저는 한번 희망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좀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
당내 기각을 예상하는 의견도 많아 보였다고 말을 했고요. 또 임세은 소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각각의 사건들은 또 별개니까 또 별개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탄핵 결과가 아니라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기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임세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8대 0이라는 것, 지금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번에 탄핵 같은 예. 경우는 지금 98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100일에서 이틀 뺀 98일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했고, 그 고려한 결과들이 윤석열의 탄핵 직전에 발표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8대 0이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를 해서 일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결과에 의해서 윤석열의 그 탄핵의 그 결과를 뭐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되진 않겠지만 좀 일정 부분에는 조금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론에 들리는 소문도 뭐 이틀 연속 이렇게 탄핵 관련해서 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내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약간 일정상으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 지난주라든지 아니면 예. 이번 주 초에 이런 결과가 내려졌다면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금요일을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물론 불법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뭐 국회에서라든지 추가로 또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현희 의원님의 뭐 그 표적 감사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은 뭐 단정하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누가 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봐도 그건 표적 감사였고 굉장히 좀 무리한 결정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들이 그 김건희를 조사를 할 때 어떤 뭐 PC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검사 측에서는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는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국회에서 조금 더 다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임세은 소장 보시기에는 사실 그동안에 뭐 민주당이 그나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이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탄핵, 요거 외에는 사실 뭐 그 멈출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 탄핵 남용이다라는 그 지적을 헌법재판소가 미리 예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요 탄핵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다. 그런 비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묻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이제 예. 법 체계, 그러니까 삼권 분립 체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그 거부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항하는 거부권이 그 대항하는 권한이 국회에서 있는 건 탄핵권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뭐 부인인 김건희 씨 비롯해서 뭐 이채 양명주 하고 뭐 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공천계뿐만 아니라 예.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불법 비리와 정황들이 있는데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살아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수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기적거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검찰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주가 조작가 아까 그 검사 3인 그 있었지만요. 무슨 황제 소환, 본인 핸드폰까지 상납하면서까지 있을 수 없는 황제 소환 같은 기가 막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탄핵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국회가 사실 수사기관도 아닐 것이고 뭐 국정조사나 뭐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수사기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사상 최고로 거부권을 25번, 그러면 이제 최상목까지 하면은 이제 예. 30건이 넘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국회에서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탄핵권을 최소한도로 방어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뭐 계엄의 이유가 뭐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헌재에서 제대로 잡아줬습니다. 예. 탄핵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걸 탄핵을 남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 뭐 윤석열이 제2의 계엄 같은 더 불행한 사건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선을 딱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헌재 이제 재판에서 앞으로 윤석열의 판단에서는 탄핵 남용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정리를 딱 해줬어요. 정리를 했다. 예,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검찰 그 탄핵 기각과
체제감사원장 기각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더 이상 불응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불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한다, 뭐 불법이다, 위헌이다 얘기를 절대 못할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헌법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을 난동식으로 쳐들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사법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고기일을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론 종결 이후 최장시간 현재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약 14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정도 이렇게 2주 안에 결론을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어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은 어떤 고심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엄중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단 하나의 논란이나 뭐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신중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길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제가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이 너무나도 크나큰 죄를 저지른 정말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지금 또 석방까지 더 활개치고 다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완벽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고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과거와 달리 윤석열 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근혜 때와 다르게 때는 다르게 아예 헌재에 출석도 안 했어요. 변론 때. 근데 윤석열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헌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거짓말도 많고 궤변도 많았지만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양쪽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방이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쟁점별로 이런 평의가 깊이 있게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듣기로는 이번 건이 뭐 일부 가짜뉴스 받은 글에 의하면 4대 4다. 기각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뭐 법조인 그리고 심지어 법조 출입 기자 혹은 국회 출입 기자마저도 이번 사건은 기각될 일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99.9%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의 조율이라던가 그리고 완벽한 만장일치를 하기 위한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윤 대통령 석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과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헌법재판소가 뭐 만장일치 결론을 위한 어떠한 뭐 콘클라베 방식의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구속 취소가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뭐 형사 사건 수준의 어떤 그런 뭐 증거라든지 뭐 이렇게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8분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물론 기각이 나겠지만 죄송합니다. 인용이 되겠지만 이게 좀 헷갈립니다. 네, 맞습니다. 인용이죠. 인용. 기각 얘기를 하다가 인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2대 6이라든지 뭐 4대 4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뭐 3대 몇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잘못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의 저는 개인의 명예라든지 저는 사실 이번 결정 자체가 역사의 엄중한 심판과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만장일치라는 결론을 내려줘야지만이 저는 그것이 우리 후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인 교훈이자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디베이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세밀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2주 넘게 평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에 대해서도 지금 기간을 말씀하셨던 게 2주 전에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2주가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16일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2주가 넘어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간이 더 늘어지게 되면 물론 저는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탄핵으로 인해서 이런 재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년 뒤에 500년 뒤에 누군가의 그런 또 선례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그 혼란은 국민적인 전체의 혼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밤에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예. 봤을 때는 기간적인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속히 그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국민의힘 의원 82명, 거의 뭐 한 3분의 2가 넘는 숫자인데요. 82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밤샘 집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 헌법재판소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로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세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하는 이러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는요, 절대로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스스로도 알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그냥 철저히 본인들 지지하는 자들, 윤석열 지지한 지지자들 향해 나 당권 갖고 싶어라는 목소리 내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당권 갖고 싶어. 네, 당권 나 줘라. 나 할 거다. 아니, 다음 왜- 주자는 나다. 왜 시위하면 왜 당권이 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옹호해야 예전에 박근혜 때 있었던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하.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른바 유승민, 제2의 유승민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일어난 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리고 예. 적어도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모여있는 그 극성 지지자들의 이 사람들이 과표집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당권이나 혹은 지방선거에 있을 공천권을 본인들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신호? 오늘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80명이든 100명이든 가서 헌재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뭐 이거는 안 된다, 탄핵되면 안 된다 얘기한들 예. 엄연히 위헌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이 법조계에서는 가장 높은 그 커리어와 경력을 가진 가장 상위층에 있는 법조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제 아무리 뭐 누구 할아버지든 누가 와서 한다 한들 나와 있는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위반 사항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 믿을 것이고, 헌법재판관들도 당연히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만 딱딱 판단할 것입니다. 아하. 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주장에, 물론 뭐 정치적 사법 판단이니까 뭐 아예 영향을 받진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있는 의원들이 가서 압박낸다고 해서 뭐 헌재 재판관들이 거기에 굴할,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님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연결되어 있으면은 한번 좀 화면으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광화문에 나와 계시죠? 예, 한정혜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여기는 광화문. 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예, 지금 뭐 주변에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많은 시민분들 모여 계신데요. 오늘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감사원이 특히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의 경우에 표적감사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기도 했고,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라든지 조사, 그 부분이 분명 뭐 특혜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의문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변론 종결 이후에 역대로 최장기간 지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선고 일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이렇게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를 좀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고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하시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을 때는 다른 사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박근혜 탄핵에만 헌법재판관들이 어찌 보면 몰두할 수 있었고 몰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그것 말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또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루는 것에 대한 뭐 심판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미 제출한 다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건만 아닌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재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 윤석열 탄핵 심판건에 대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설레는 설레일 뿐이고 또 이번에 현재 지금 진행하는 속도는 또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잘 결정을 하리라 보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해야 된다. 라고 주장은 좀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찌 보면 탄핵 심판이 접수된 순서대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지검장 등등에서 먼저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탄핵 심판건이 먼저이고 한덕수 총리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2월 말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여당 국민의힘도 약간 어거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어제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좀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밝혔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런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께서 대법관이시기도 한데요. 사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죠. 부장판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을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에서 이것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나라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은 법원행정처 즉 사법부를 관장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여권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안에 대한 심판 절차, 본안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데 오늘 대검이 한 것을 보면 역시나 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71년 동안 유지되었던 것들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71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잠깐 열려서 윤석열만 통과시켜주고 다시 그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을 위한 대검의 봐주기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의원님 뭐 광화문 광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잠시 현장 연결을 좀 해봤고요. 좀 두 분과 이야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처장 대법관입니다.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혔는데 뭐 검찰의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강하게 드러낸 사법부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오늘 입장을 내기를 뭐 흔들림 없이 가겠다. 좀 약간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 같기도 한데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좋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흔들림이 없다는 게 때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 지금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또 구속 취소를 본인도 해달라 뭐 이런 또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김영선 의원도 네, 구속 취소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구속 취소 붐이 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의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것은요. 원래 일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초 단위까지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학 원서 접수를 한다든지 뭐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거의 영영초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게 시스템상으로 클릭이 되어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속 취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뭐 그 과정 속에서 예. 시간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뭐 전달이 됐을 때를 카운트를 하고 뭐 받았을 때를 카운트하고 이렇게 예. 할 건지 그런 기준들도 명확해지지 않고 오히려 법률적으로 더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회 속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포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즉시 항고 뭐 일반 항고 다 필요했던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임세은 대변인님 검찰이 법을 안 지킨 건 지금 사실이고요. 거기다 대검 예규를 봐도 검찰총장이 특수본부장한테 직무상 간섭을 네, 할 수 네. 없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엉뚱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게다가 검찰의 선례가 있는데 네. 2018년도에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구속을 시킨 사안이 네. 있는데 지금 검찰은 그때 2018년도의 행위가 검찰과 법원이 다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똑같이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모순들, 이 총체적인 모순들, 이거 좀 어떻게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역시 예. 검찰은 고쳤을 조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그 검찰총장 저는 심각한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심각한 우정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심각한 우정 심우정 총장이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마구 흔들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윤석열 풀어줄 땐 떼라고 했다가 윤석열 풀어주고 나니까 이젠 날로 바꾸는 그런 이렇게 가벼운 흔들림이 어디 있습니까? 마구 흔들리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법이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엿장수 맘대로입니까? 예. 어떻게 법을 개인의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맘대로 고무줄 잣대로 합니까? 그러면 일단 때에서 날로 또 바꿨잖아요. 이게 일선 구속 수감자들이 막 본인도 뭐 이거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흔들흔들 하니까 다시 이제 날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원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풀어줬던 윤석열 다시 집어다 넣어야죠. 원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대로 놔둡니까? 왜 윤석열만 쏙 풀어주고 다시 본인들이 날로 바꿔요. 예. 이거인 즉슨 검찰이 대놓고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정말 쇼라고밖에는 저는 생각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석방 과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에 있는 그 항고의 권리를 어쨌든 본인이 무시했잖아요. 그런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즉시 항고 포기서라는 걸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안 냈다는 서류를 거죠? 안 냈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윤석열 내가 석방 지휘할게라고 정말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이 너무나도 커요. 예. 이번에 그 재판에서 그 지금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석방의 이유가 뭐 절차적이 약간 흠결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본인들이 검찰이 이런 절차적인 위법 행위들을 한 겁니다.
즉시 항고 포기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우리가 직장에서 결제 서류 받을 때도 위에서 서류를 받고 그래야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기업도. 근데 이렇게 엄중한 국가기관 그리고 대통령이란 현직 대통령을 석방시켜준 이러한 매우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고 가면 그게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위법 사항이 너무나도 충분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천대엽 그 법원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기한이 남았습니다. 즉시 항고서를 7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긴 할 건데 검찰이 다시 한번 흔들림 없다 가겠다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본인들이 판사처럼 행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대엽 처장이 그래도 법원에 어떻게 보면 넘버 2급이고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내일까지 기일이 있으니 정말 다시 한번 직시항고에 대해서 뭐 서류를 제출하든지 뭔가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막갑합니다. 막갑하. 예,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